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 최초의 국립묘지 장충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충단의 위치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충체육관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이쯤이 되겠고요. 지금 호텔 신라 쪽에 장충단이라는 재단이 놓여 있었고, 이 남산에서 발원해서 흘러내리는 남소문 동천 건너편 쪽에 지금의 장춘단 공원 쪽에 부속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국립묘지 장춘단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군사시설인 남소영터에 이 1900년에 가서 고종이 나라를 위해 죽은 사람들을 기림으로써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충성을 장려한다라는 의미의 장춘단을 설립하게 되는데, 특히 을미사변 당시에 명성황후를 시해하려는 일본 낭인들을 막아서다 피살되었었던 홍계운과 국내부 대신 이경식 등의 영혼을 달랬던 것이 결국 외세 일본에 대한 자주의식을 표현한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00년 10월 27일 날 만들어져서 첫 제사가 11월 1일 날 행해지게 되었으니, 이는 명성황후가 태어난 지 50년이 되는 해이기도 했고 을미사변이 일어난 지 5주기가 되는 의미 있는 해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제국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에 이 명성황후에 대한 추모 열기를 국가전략으로 활용한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봄, 가을로 행해졌던 재앙이 10년이 채 되지 못해서 일제히에서 좌절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왼편에 보시는 것이 명성황후의 그 장례 절차를 담은 산릉도감 의궤가 되겠고요. 처음에 그 무덤이 쓰여지게 된 것은 지금의 청량리에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내에 지금 이 수목원에 홍릉터가 있었다가 현재는 금곡으로 이장을 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자, 당시에 홍릉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현재 장충단 공원에 이 비가 지금 하나 공원 내에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이 비가 당시 장충단이 조성되었을 때 만들어졌던 비가 되겠습니다. 이 전면에는 순종이 세자 황제가 세자 시절에 쓰여졌던 장충단이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고요. 뒷면에는 민영환이 지은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 마침내 가보 을미사변이 일어나 무신으로서 난국에 뛰어들어 죽음으로 몸바친 사람이 많았다. 아, 그 의열은 서리와 눈발보다도 늠름하고 명절은 해와 별처럼 빛나니 길이 재앙을 누리고 기록으로 남겨야 마땅하다. 그래서 황제께서는 특별히 충성을 기리는 뜻을 표하고 이에 슬퍼하는 조서를 내려 제단을 쌓고 비를 세워 표창하며 또 계속 봄, 가을로 제사 드릴 것을 정하여 높이 보답하는 뜻을 보이고 풍속으로 삼으시니 이는 참으로 백세의 복이 드문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춘단 비는 지금 호텔 신라 방향에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에 비해서 당시 단사는 지금 여러분들 사진에서 보시는 이것이 제사를 지내는 공간인 단사가 되겠고, 양위원, 장무당, 요리정 같은 건물들이 이 당시에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 장충단 비가 놓여 있었던 이 언덕배기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엔 제례가 이렇게 1900년 11월부터 시행해서 1909년 10월까지 봄, 가을로 총 19차례 이렇게 제례가 진행되게 되는데, 이 원수부에서부터 행렬이 이 장충단에 이르러서 이렇게 제를 지냈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오전 11시에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2시 반에 분열식으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던 것으로 당시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장춘단 제가 끝나고 난 뒤에 기념사진을 찍었었던 를 통해서 바로 당시에 이 행사가 아주 대대적인 규모로 이루어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07년에 가서 장충단이 이런 운동인이 백일장 같은 것들, 또 무슨 이토 히로부미를
추모하기 위한 국민 대추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행사 장소로 점차 바뀌면서 추모의 공간이라는 의미가 점차 퇴색되기 시작하더니 국권이 피탈낼 즈음에 오게 되는 1909년에 오게 되면 이것이 완전히 폐지되게 되었고 1919년에는 아예 공원으로 만드는 계획이 발표되기에 이르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맥주를 파는 가게가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 주변 지역이 특히 나들이를 오는 하나의 소풍 오는 장소로 바뀌게 되어서 역시 벚나무들이 이렇게 화려한 벚꽃놀이의 공간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원화가 되게 되었고 이어서 이 장춘단 자체가 이제는 완전 변질이 되어서 이토 히로부미를 추모하기 위한 사찰을 짓는 공간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토의 23주기가 되는 1932년 10월 26일 날 그의 호를 따서 그 언덕을 충무산이라고 하고 또 방문사라고 하는 2등 방문의 방문을 사라고 하는 명칭으로 조동종 계열의 사찰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방문사가 도쿄가 아닌 서울에 지어졌던 이유는 조선총독부의 시정 25년이 되는 역사에서 조선 초대 총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의 훈업을 영구히 후세에 전하고 일본 불교 진흥 및 일본인과 조선인의 굳은 정신적 결합을 위해서 기획됐다라고 해서 방문사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현재 호텔 신라 자리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이니까 이 자리가 장춘단 B가 되겠고요. 그 언덕 B에 바로 장춘단 건물이 방문사 건물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방문사를 이렇게 꾸미기 위해서 경희궁의 흥하문을 정문으로 사용하는 등 이런 궁궐 건축물들이 속속 이곳에 들어와서 결국 이 방문사를 유서 깊은 장소로 이렇게 바꾸게 되었고 그래서 서울의 중요한 볼거리 중에 하나로서 경성의 아름다운 풍광 중에 하나로서 방문사가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던 변질되었던 장춘단이 해방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장춘단 공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해방 이후에는 일제 잔재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다양한 동상과 기념비들이 장춘단 공원을 자리를 잡기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이 대통령 후보 연설 등의 정치 유세의 장소로도 이용되기도 했었고 또 방문사가 있었던 곳은 영빈관으로 또 그러면서 그 뒤를 이어서는 호텔 신라가 들어서게 되어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는 또 장춘단의 이름을 딴 체육관이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춘단 하게 되면 이처럼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목숨을 바친 사람을 기렸던 조선시대의 최초의 국립묘지로 기억하기보다는 박치기로 유명했었던 기밀 프로레슬링과 더불어 장충당 동 지역에 유명한 지금도 유명하다고 하는 이런 족발집으로 기억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국가를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국립묘지로 만들어졌던 장충장이 결국 이렇게 그 의미가 점차 퇴색되어 결과적으로는 전 국민들이 익히 알게 되는 족발집이 많은 동네로까지 변해버리게 된 이 장충단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